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에서 포토샵 파일을 레이어별로 분리해서 가져와서 개별 레이어들에 대해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효과에 대해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포토샵에서 포토샵 파일을 프리미어에서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레이어별로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져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야만 프리미어에서 편집하기 되게 편합니다. 그렇다면 이 프리미어에서 완성된 파일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프리미어로 가져오는 방식의 영상 클립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우리가 포토샵에서 뛰어난 그래픽 편집 기능들을 그대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온 포토샵 파일은 완성 파일을 보면 이렇게 폴더별로 레이어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들을 각각의 트랙별로 이렇게 나눠서 나타나게 했고요. 보시다시피 완성 파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포토샵 레이어에서 배경으로 사용됐던 흰색 배경을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이 흰색 배경조차도 어둡다가 서서히 나타나는 효과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밝은 상태였다가 다시 어두워지면서 나타나고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도형조차도 처음에 투명한 상태에서 밝은 상태로 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투명하게 사라지는 효과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요 사진도요. 사진은 왼쪽에서 들어오고 요 글자는 위에서 내려왔다가 다시금 영상이 끝날 즈음에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효과를 주어봤습니다. 크게 여기서 적용된 효과는 투명해졌다가 계속 이제 불투명도가 높아지면서 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방식과 더불어서 다른 곳에서 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는 그러한 효과들인데, 이러한 효과들은 프리미어에서 에펙트 컨트롤스 효과 조정 패널에서 모두 우리가 적용이 가능한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프리미어에서 효과는 크게 4가지 정도를 우리가 강조를 하는데, 포지션, 이거는 이제 위치 값이죠. 앵커의 위치 값을 말하는 거고, 요건 스케일은 이미 클립의 크기, 그 다음에 R은 여기서 로테이션, 요거 회전하는 건데요. 아직 제가 요건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어페서티, 요거는 이제 불투명도, 요 4가지를 항상 기억해 두시면서 프리미어 효과를 포토샵에 적용하는 것을 처음부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그램을 열어서 뉴 프로젝트를 클릭하시고요. 여기다가 영어로 베지터블 언더바 레이어, 이렇게 이거를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프리미어 파일이 열리면 파일에서 뉴 시퀀스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서 시퀀스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세팅스에서 커스텀, 그 다음에 29.97 이렇게 해서 해상도는 1920에 1080 FHD 해상도로 그냥 두도록 하고요. OK를 눌러서 해상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토샵 파일에 대해서 가져오는 방법을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 패널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포토샵 파일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샵 파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레이어에 지금은 하나, 둘, 셋, 4개의 레이어로 이루어진 걸 알 수가 있죠. 자, 맨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배경 레이어인데 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흰색의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가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도형 개체가 있죠. 도형 벡터의 개체가 있는데 요게 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이 원 개체는 말이죠. 이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유 변형 툴, 이게 T
그러니까 컨트롤 T를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개체 전체가 선택이 되죠. 그렇지만 이 개체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프리미어에 가져오게 되면 이 부분들이 잘려나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뭐 잘려나간 채로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니까 대개의 경우 이럴 경우에는 여기 캔버스 안에 포토샵 캔버스 안에 모든 개체가 들어오게 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베지터블 그 레이어에 대해서도 자 CTRL-T 단축키를 눌러서 보시면은 자유 변형 툴이 선택이 되는데 이것이 만약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만약 이렇게 되어 있는 채로 프리미어에서 부른다면 이 영역이 잘린 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온전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캔버스 포토샵 캔버스 안에 이 개체가 들어오는 상태로 우리가 해 두라는 것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문자 레이어에 효과가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드렸지만 프리미어에서 클립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레이어라면 항상 단순하게 레이어별로 하나씩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요 레이어별로 우리가 하나의 트랙, 그러니까 프리미어에서 하나의 트랙을 차지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보단 이렇게 별도로 하나의 레이어에 하나의 개체식을 이렇게 앉히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다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하나의 레이어에도 포토샵에 있는 하나의 레이어에도 여러 가지 개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레이어별로 이제 사용할 거기 때문에 레이어 단위로 하나의 단위로 사용되는 거라면 이제 개체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개별들을 우리가 프리미어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레이어로 존재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파일을 저장을 꼭 해두셔야 돼요. 그 저장을 해두셔야 이제 이 상태에서의 포토샵 파일을 불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프리미어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에서 프로젝트 패널에서 컨트롤 I를 누르거나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임포트 대화 상자가 열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요 베지터블 PSD 포토샵 파일이죠.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클릭을 해서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mport layers files 요 베지터블 포토샵 파일에서 요걸 가져오기 위한 대화 상자가 또 다시 열립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여기서 merge all layers 요거는 뭐냐면 모든 레이어를 하나의 개체로 불러들인다는 뜻이고요. 여기서 merge layers는 몇몇의 레이어들을 이제 병합해서 보여주기 위한 개체로 사용하겠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개별적인 레이어들을 모두 사용할 거기 때문에 individual layers를 선택을 하세요. 이렇게 되시면 여기 선택된 기본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돼서 프로젝트 파일에 이와 같은 폴더가 생겼어요. 이 폴더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프로젝트 패널을 볼 때 이렇게 목록 보기를 해도 이렇게 목록이 보이죠? 이게 폴더가 보이죠? 목록 상태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때는 더 좋은 점이 있고요. 자, 그래서 목록 보기를 했을 때 확장 단추를 클릭하면 이와 같이 레이어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레이어들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이 레이어의 기본적인 설정들이 지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미지 파일들, 좀 우리가 프리미어에서는 스틸 이미지라고 부르는데, 스틸 이미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3초로 미리 설정해 뒀어요. 그 어디서 했는지 말씀드렸죠?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에서 타임라인을 클릭하시면은 우리가 설정 창에서 이렇게 스틸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3초가 된다 이렇게 설정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와 같은 방식은 우리가 방금 했듯이 이렇게 포토샵 파일을 가져오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3초가 지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스틸 이미지를 가져오기 전에 만약 이
스트림 이미지의 기본 재생 시간을 받고 싶으면 미리 바꾼 다음에 이제 포토샵 파일에서 와야 한다는 점, 그 순서를 바뀌지 않아야 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개별을 트랙으로 가져올까요? 시퀀스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화이트 백그라운드 요 레이어를 이렇게 가져다가 드래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흰 그 배경 레이어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요 슬라이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요. 자, 근데 저는 요것뿐 아니라 요건 나머지 것들도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 자, 요것도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다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FHD 1920에 1080으로 했는데 그것보다 그림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일단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3개의 트랙밖에 제공이 안 돼 있는데 그래도 요거를 가져다가 위에다 두면은 자동으로 트랙이 만들어집니다. 현재 지금 요 상태랑 지금 맞지 않는데요. 기본적으로 요것은 3초 동안 여기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3초 동안 재생되게 되어 있는데 요걸 좀 10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10초 동안 재생되게 바꾸게 하려면 오른쪽 클릭하셔서 스피드 단축 메뉴에서 스피드 듀레이션을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지금 2초 29프레임 1초에 29.9프레임으로 했으니까 29프레임이 바로 1초예요. 그래서 요거 10초로 바꾸겠다라고 할 때는 여기서 10초 00이라고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10초로 지금 재생 시간이 느려졌죠? 그럼 나머지를 또 늘려야 되겠네요. 같은 실행을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이걸 드래그 하시면은 여기서 프리미어에서 어느 정도 맞춰줍니다. 자, 보시면 여기 표시가 직선 표시 된 거 보이죠? 이렇게 우리가 길이를 맞춰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보시면은 지금 사이즈들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들을 조정하는 것도 좀 배워보도록 할 건데, 일단 이 개체들이, 클립들이 1초 단위로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현재 여기서 1초 단위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여기 타임 코드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1빵빵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1초 단위로 갔어요. 그럼 일단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맞춰서 여기 자동으로 철석 맞춰지죠? 지금 요거는 스냅인 타임라인 요 표시가 이렇게 파랗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 되면 자동적으로 철석 맞춰지고요. 다시 2초 2빵빵 이렇게 하셔서 요 위에 뒤에 있는 거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맞추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거 이건 3초에서 요 마지막 게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타나기 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맨 먼저 배경, 그다음 베지터블, 원형, 텍스트 이렇게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베지터블 저기죠. 자, 그러면 어떤 개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 눈 표시 보이죠? 요걸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아, 이게 요거구나 이렇게 알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좀 단순한 방법이기도 하죠. 근데 일단 전체 해상도 크기에 비해서 이 사진 이미지가 매우 크잖아요. 그러면 타임라인에서 이걸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속성을 지정할 게 나타납니다. 제가 이 영상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일단은 요 개체들의 속성 중에서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 PSRT 네 가지. PSRT라고 하는 것은 포지션, 자,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되겠죠. 지금 960에 540 전체 해상도 정체 정도가 1920에 1080이니까 거기 정중앙에 있는 걸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 그 다음에 요거는 100%로 일단 기본으로 맞춰져 있고 R은 0도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페서티도 100%로 기본적으로 다 보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일단 먼저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여기 선택한 상태에서 이 사이즈를 드래그해서 줄여보세요. 이렇게 줄여보시면은 이와 같이 줄여지죠. 아, 나는 요 정도 하고 싶어. 뭐 요 정도 54%죠. 이렇게 줄였어요. 자, 그래서 훨씬 좀 편하죠. 이렇게 보기가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있는 원 개체
요거는 원개체는 우리가 위치를 어디다 둘까요? 요거는 이렇게 사진을 좀 가리죠. 사진을 좀 가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요 원개체는 요거보다는 요게 좀 서로 위치를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요 위로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거를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1초에다가 여기다 두고 자 2초 0프레임에다가는 사진 이미지를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처럼 나와서 훨씬 좋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트랙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이게 나타나고 맨 먼저 물론 백그라운드가 나타났겠지만 그 다음에 원이 나타나고 사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식으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원소스는 조금 좀 크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럼 선택을 하시고 이펙트 컨트롤스에서 스케일에서 약간만 좀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줄여주고 그 다음에 요 위치 요건 X축 요 앵커 포인트 그럼 앵커 포인트가 어디 있지? 앵커 포인트가 대체 어디 있지? 요게 좀 궁금하시다면 요게 앵커 포인트 여기 앵커 포인트 보이죠? 요걸 클릭을 해주시면 요 앵커 포인트가 보여요. 이 원개체의 앵커 포인트는 여기에 있네요. 일단은 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요 개체를 중심으로 우리가 X축의 Y축 요 값이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다시 포지션 쪽으로 가셔서 우리가 요거를 Y축으로 약간 올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올려보면 요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X축으로 좀 더 이쪽으로 가져와서 요 정도에 놓이게끔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지정들을 하고 다시 원래 값으로 돌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초기화 단추 리셋 파라미터라고 하는 초기화 단추를 클릭하시면 원래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 마지막에 텍스트 요 소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요것 또한 X축, Y축 값을 일단 이렇게 좀 내릴 건데, 자, 여기서 X축, 요게 X축 값이에요. 앵커 포인트에. 그럼 요렇게 내리시고, 요게 좀 줄일 거라서, 그 다음에 Y축으로도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좀 줄여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스케일도 이렇게 줄여서,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좋을까요? 한 요 정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4%? 그러면 이거를 또 X축 Y 값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해서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좀 자리를 앉혀주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나머지 조절을 좀 해봅시다. 자, 여기서 사진도 사진이 요거죠. 요 사진을 이렇게 Y 값 이렇게 조절을 하고 사이즈도 좀 더 키우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거의 꽉 차게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진도 조금 글자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82 정도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좀 더 줄일까요? 80 정도로 줄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글자의 위치를 요 정도 맞춰주도록 할게요. 위로도 살짝 올리고. 그래서 좀 더 안정감이 있죠? 자, 이렇게 지금 자리를 먼저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개별 클립들에 대해서 효과를 지정한다라고 말씀드렸고, PSRT, 여기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맨 먼저 요 백그라운드, 흰색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우리가 투명도 설정을, 오페서티, 불투명도를 스톱워치로 지정해주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인디케이터를 그러니까 0프레임에 두시고, 어페서티를 조절할 건데, 그렇다면 여기서 어페서티 스탑워치를 먼저 클릭해야 되겠죠? 클릭하는 순간 여기서 이제 키프레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1초, 0초에서는 어페서티가 0, 즉 투명하게 보이다가 1초에서, 즉 100에서 1초 0프레임에서 다시 100%로 조절이 되게끔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지정이 됐죠? 이와 같이 지정이 됐고, 그러면 보시다시피 0초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검은색 화면인데 이렇게 서서히 밝아졌다가
1초가 됐을 때 완전히 이제 밝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준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요게 끝나는 지점 한 9초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맨 끝나는 지점이 한 9초 정도가 되겠어요. 그죠? 9초 정도가 되겠는데, 자, 요 즈음에서 요거를 인디케이터를 요쪽에서 컨트롤 패널에서도 인디케이터를 만질 수가 있어요. 요 상태에서 다시 100%가 그대로 유지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가 지금 불투명도가 100%죠?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게끔 하려면, 여기 보면 키프레임 생성 단추를 클릭하시면은 100%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10초 0프레임까지 가니까 여기서 10초 0프레임 부분에서 우리가 10초 20 자, 9초 29프레임이 맨 마지막 프레임이네요. 여기서는 요거를 다시 0%로 투명하게 사라지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됐죠? 자, 이와 같은 지정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안 나타나지만 점점 투명해지고, 그 다음에 9초쯤 돼서 점점 흐려졌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효과를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형 클립에 대해서도 같은 지정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거는 1초에 우리가 시작되게 해놨죠? 이 상태에서 다시 여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스 패널에서 가셔서 여기서 오페서티 불투명도에 대해서 스톱워치를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0이라고 0%로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러면 1초 후에 나타나게 한다. 그러면 2초가 되겠죠? 1초에서 1초 후니까 2초가 되겠죠? 이건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는 수학이 아니라 산수예요. 자,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이 원이 0%니까 아직도 투명한 거죠. 하지만 1초 후인 2초에서는 이게 100%가 되게 해주면 스톱워치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1초에서 투명한 상태였다가 2초에서 이렇게 완전히 이 원형 클립이 완벽하게 불투명도로 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9초 29프레임 정도에서 요 10초 부분에서 다시 100%가 그대로 유지되게 하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여기 있는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주면 돼요. 현재 여기에 100%였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시면은 그대로 100%가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요게 끝나는 지점인 요 부분이죠. 이렇게 옮길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이거를 컨트롤 패널 선택한 상태에서는 엔드키를 누르시면 맨 뒤로 여기에서 인디케이터가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0%로 주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이 투명한 상태에서 이제 불투명도가 높아져서 이제 이렇게 레이어들이 나타나게 하는 효과를 지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는 방식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사진이 있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 일단 여기 지금 초반기 상태잖아요. 맨 초반기 상태 요 상태인데 그러면은 2초 0프레임 있죠? 2초 0프레임이 아니라 근데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효과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3초 때에 들어와 있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3초 0프레임으로 일단 인디케이터를 옮기시고 요 상태에서 요 위치 값에 대해서 우리가 키프레임이 저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포지션 속성에 대해서 스탑워치를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 상태에 3초에 대해서 키프레임이 이렇게 형성된 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게 3초에 여기 있으니까 2초 때는 어디 있을까? 그럼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옮기신 다음에서 2초가 여기 있죠? 2초 때에는 밖에 있다가 그럼 밖에 있다는 건 뭐죠? 요거는 X축이고 Y축이죠. X축을 이렇게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바깥으로 옮겨져요. 그러면 바깥으로 있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있으면 키프레임이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요거는 이 키프레임은 요 바깥쪽에 있는 키프레임이고 1초 후, 쪽 3초 쪽에는 다시 요 위치로 돌아오는 그러한 키프레임이 완성된 게 보일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게 보일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가 이게 끝나는 지점인 11초 부분에서 요 위치 값이 그대로 되게끔 하려고 한다면
이펙스 컨트롤스에서 여기서 인디케이터에서 키프레임을 추가를 해주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끝나는 지점에 엔드를 눌러주시면은 키보드 엔드를 누르시면 이렇게 끝나는 지점에 이 인디케이터 가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다시 X 값을 다시 이렇게 해서 아예 사라지게, 이게 사라지면은 이렇게 사라지게 했어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바깥에 있다가 이렇게 1초 안에 안으로 들어오고 계속 그대로 있어요. 언제까지? 마지막 요 숫자까지. 그래서 요 부분에서 11초 부분에서 서서히 빠져서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자, 이와 같은 효과를 우리가 그러면 텍스트에 대해서도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는 이렇게 3초 0프레임부터 시작됐죠.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3초 여기서는 멀쩡하게 있는 거지만 우리가 4초 부분이요. 4초 부분에 가셔서 여기서 있지만 4초 1초 후에는 이렇게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 포지션에 스탑워치를 클릭하시고 키프레임이 생겼어요. 그럼 이 위치 어디선가 이 위치로 와야 되겠죠. 1초 전에서. 그러면 3초 요 부분에 가셔서 이걸 조정해 주는 거예요. 이펙스 컨트롤에서 요 위에서 내려오는 걸로 할게요. 요게 Y축 값이에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하면은 위로 없어지죠. 자, 그래서 없어졌다가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맨 끝 부분에서도 우리가 12초 부분에서 다시 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라 라고 하는 그런 키프레임에서 이걸 클릭을 해서 여기 키프레임을 만들어 줬고요. 여기서 끝날 때 엔드에서 엔드키를 넣으시고, 끝날 때 다시금 올라가라, 원래 위로 있던 데를 올라가라 해서 이렇게 지정하시면 키프레임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키프레임은 그 지점에서의 속성 값이기 때문에 이 프레임에서 이 프레임으로 옮길 때 그때 움직임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프리미어에서 영상이나 개체들에 대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라고도 얘기하는 이 효과, 움직이는 효과를 주는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파일들이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다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디오 파일을 일로 가져와서 이 영상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시퀀스를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아니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컨트롤 I를 누르셔서 우리가 영상 파일을 가져올 건데요. 핑크 호리즌 mp4 파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하고요. 이 파일은 재생 시간이 물론 되게 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서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인디케이터 맨 앞에 둔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거는 전체적으로 재생 시간이 지금 12초 29프레임으로 되어 있죠. 그럼 요거에 맞춰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인디케이터를 이렇게 하시는데 맨 앞에부터 자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점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12초 29프레임이면 여기서 요 12초 29프레임으로 설정이 됐죠. 여기서 아웃점을 하기 위해서 키보드에서 O를 클릭해 주시면 이와 같이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오디오를 드래그 하셔서 여기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같이 재생되는 걸 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작 부분을 좀 작게 하고 끝날 부분을 좀 작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볼륨 조절은 이렇게 선택 도구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적당히 내리고요. 그 다음에 펜 도구로 이렇게 해서 시작 부분이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게끔 이렇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에서도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부분이 서서히 소리가 작아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적용을 했고요. 자, 그러면 이 영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은 소리가 나면서 이와 같이 영상이 진행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초가 지나면 배경부터 사라지고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이 트랙들이, 소스 개체들이 화면에서 사라지는 이와 같이 간단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떠신가요? 이게 포토샵 파일을 프레임에서 가져오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긴 해요. 우리가 프리미어가 아무리 그래픽 기능이 강화되더라도 포토샵 기능만큼 좋은 기능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토샵을 굉장히 잘하는 것,
그런 포토샵의 기반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높이는 것은 바로 영상의 편집 능력을 늘리는 것과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항상 포토샵도 항상 함께 공부하시라는 걸 권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토샵은 그냥 무작정 가져오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사용할 때는 레이어별로 가장 단순한 구조로 만들어야 가져와서 사용하기 편하다, 이런 점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단순하게 사진을 갖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포토샵 개체들을 가져와서 움직이면 좀 더 괜히 세련되고 그런 전문가다운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